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C의 마스터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국내에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사양 PC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PC방 평균 PC 사양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러한 고사양 PC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함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버클럭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오버클럭에 대한 정보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가 돼 왔지만,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가 메모리 클럭에 따른 성능이 생각보다 차이가 커지자 자연스레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의 하드코어 유저들 또한 고클럭 메모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고클럭 메모리가 이제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 자연스레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그렇다 치는데, 하지만 오버클럭이 단순 클럭을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율이라고 부르는 이 복불복 요소와 함께 난이도도 좀 있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버클럭 하려면은 방열판에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비용과 시간 생각보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램 생산 단계에서 커스텀하고 오버클럭하고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결과가 검증된 오버클럭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인텔은 XMP, AMD에서는 DOCP라고 부르는 프로파일이 저장된 튜닝 메모리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드린 튜닝 메모리 시장의 진짜 넘버원이죠. G스킬. 이 G스킬의 새로운 메모리인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메모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G스킬 하면은 이제 PC 메모리 중에 아는 브랜드 다들 한 번씩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삼성과 함께 G스킬이 대부분 언급이 될 정도로 이 G스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특히 트라이던트 Z 라인업은 네모반듯하면서 메탈릭한 느낌과 높은 성능으로 그야말로 G스킬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G스킬이 알려지게 된 메모리 중 하나입니다. 그에 이어가지고 RGB가 추가된 트라이던트 Z RGB로 RGB 뽕을 장착해서 이제 감성까지 챙기고, 조금 약간 차별화를 주고 고급화를 시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으로 출시한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이 로얄도 제가 한 세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되게 이뻐요. 다들 한 번씩 실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쁘죠.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에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 업그레이드를 한 게 이제 요번에 출시한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가 되겠죠.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이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 패턴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쁩니다. 이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케이스 내부의 RGB LED들과 만나면은 정말 상당히 입체적이면서 블링블링함이 한층 더해집니다. 진짜 외형만큼은 이뻐요. 지금도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모니터 빛하고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뭔가 이 정도면 미러볼이야, 미러볼. 아무튼 외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성능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온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는 3600MHz의 CL14 1.45V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삼성 B다임과 동시에 10레이어 PCB 기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참고로 이런 튜닝 메모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착하고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프로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에이수스 보드들은 AI 오버클럭 튜너 안에 XMP1과 XMP2가 준비가 되어 있고, XMP1은 1차 메모리 타이밍만 설정이 되어 있고, XMP2는 2차 메모리 타이밍까지 일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XMP1을 쓰면 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보드가 문제인지 CPU 메모리 컨트롤러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메모리 타이밍을 자동으로 두면은 너무 낮은 값으로 입력이 돼서 부팅이 안 되거나 오류를 내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XMP2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모리 프로파일들은 저장되어 있는 오버클럭 값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테스트 환경은 두 가지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인텔 10세대인 1900K와 Z490 칩셋의 메모리 오버클럭 끝판왕 보드인 에이수스 막시무스 12 에이펙스 보드와 인텔 11세대인 11900K와
Z590 칩셋의 메모리 오버클럭 끝판왕 보드 에이수스 막시무스 13 에이펙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오버클럭이겠지만은 먼저 그 전에 XMP 적용 전과 후의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아이다 64 메모리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는데 XMP 적용 전은 2133MHz CL15, XMP를 적용하면 3600MHz CL14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읽기, 쓰기, 복사, 지연 시간 모두 압도적으로 XMP를 적용했을 때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00K와 11900K는 이게 레이턴시를 제외하고 뭐 읽기, 쓰기, 복사 속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자,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XMP 적용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게 3080 Ti를 장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XMP 적용 전과 후를 이게 뭐 그래픽카드 뭐 3070과 3080 Ti를 비교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상당히 큰 갭차가 나요. 특히 그래픽카드 로드율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메모리 읽기 쓰기 속도가 차이 나는 만큼 일종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뭐 인텔 11세대인 11900K 또한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XMP 적용 전과 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인텔과 AMD가 아닌 왜 인텔 10세대와 11세대를 비교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인텔 10세대 1900K의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의 클럭이 1대1 비율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오버클럭 잠재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이 좋지 않으면 메모리 오버클럭에 제한이 생겨요. 인텔 11세대인 11900K는 3800에서 4000MHz까지는 CPU 컨트롤러와 메모리 클럭이 1대1 비율로 동기화가 가능하지만 그 위로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클럭이 1대2 비율로 동기화가 돼요. 이게 좀 사실 애매하긴 한데 CPU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이 메모리 오버클럭에 특화된 에이펙스 보드가 AMD 쪽 진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10세대와 11세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벤치마크를 하고 촬영하고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이틀 밖에 없었습니다. 수동 오버클럭은 진짜 클럭과 전압 그리고 1차 램 타이밍 정도만 잡고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빡세게 오버클럭하고 뭐 램 타이밍 쪼이고 뭐 전압 다이어트 하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수치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은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 10세대인 1900K와 에이수스 막시무스 12 에이펙스 보드로 진행을 했을 때 4700MHz CL17까지 들어갔어요. TM5 3바퀴를 기준으로 잡고 테스트를 했는데 약 30분 정도 돌렸을 때 메모리의 온도는 스파쿨러를 달아서 최대 36.4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압이 약 한 1.65V 정도가 들어갔는데 높은 전압을 생각하면 온도가 뭐 생각보다 상당히 착해요. 이번에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는 방열판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방열판의 면적 또한 넓혀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제어에도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다 64로 성능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2차 3차 램 타이밍을 그냥 오토로 둬서인지 읽기 쓰기 복사 속도는 그냥 XMP인 3600 CL14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연 시간은 낮게 나와줬습니다. 게임 성능은 평균 프레임이 수동 오버클럭 한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와줬지만 최소 프레임은 오히려 낮아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텔 11세대인 11900K와 Z590 칩셋에 에이수스 막시무스 13 에이펙스 보드를 설치를 했거든요. 조금 수율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그래도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클럭이 1대2 비율로 동기화가 돼서 4800MHz CL17까지 TM5 세 바퀴를 도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11900K와는 다르게 읽기, 쓰기, 복사 속도는 그냥 XMP인 3600CL14보다 훨씬 좋게 나와줬지만 지연 시간이 조금 느려졌죠. 이건 아마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클럭이 1대2 비율로 동기화되다 보니까 메모리 컨트롤러의 부담이 줄어서 2차 3차 메모리 타이밍이 조금 더 낮은 수치로 쪼여져서 읽기, 쓰기, 복사 속도가 좋아진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 프레임에서는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G스케일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3600 CL14 메모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버클럭은 단순 3200 CL14 메모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일반 그냥 로얄 3200 CL14 메모리와 로얄 엘리트 3200 CL14 메모리의 수율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제가 이제 근 1년간 3200의 CL14 메모리를 오버클럭을 한 10개 조금 넘게 제가 진행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4000에서 4500MHz 정도가 마지노선이더라고요. 진짜 수율이 좋아봐야 4500MHz? 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 동일한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테스트한 G스케일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3600 CL14 메모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 메모리의 수율을 약간 못 따라오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실제로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메모리 자체의 수율, 그리고 메인보드, 이 세 가지가 전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1900K와 11900K의 수율이 그리 좋은 제품도 아니고, 11900K와 이 막시무스 13 에이펙스 보드 조합 시 4900에서 5000MHz도 부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진짜 CPU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과 또 이게 좀 촉박했던 시간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이 메모리가 이 전체적인 이 메모리의 수율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로얄과 비교해서 확답을 내리기 힘들지만, G스케일 트라이던트 Z 로얄에 만족하셨던 분들이라면 G스케일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또한 만족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